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 컨텐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우리나라 사람들 생활 수준 자체가 너무 높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이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다 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그런 소비 형태나 삶의 적인 부분은 사실 웬만한 유럽 국가 꿀리지 않습니다. 유럽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대한민국 살기 좋은 건 사실이에요. 질적인 부분 따졌을 때. 왜냐, 대한민국 어디든지 이렇게 랜선이 깔려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영상 안 끊기고 볼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도하고 몇 군데 말고는 없어요, 일본하고. 이런 나라가. 굉장히 빠른 사회에 살고 있고, 배달 음식도 뭐 돈만 있으면 낮이든 밤이든 시켜 먹을 수 있고, 주변에 런닝도 커피 전문점이고. 그리고 병원도 동네에 다 있고, 대중교통도 발달되어 있고, 사실 삶의 질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들 정도예요. 이 질적인 부분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 생활 수준을 다 누리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인프라적인 것들을 다 쓰면 우리가 꽤 많은 돈을 쓰는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누리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뭐냐면 스마트폰 5G 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 다 쓰잖아. 뭐 아이폰 12, 13 다 가지고 있잖아. 내 친구들 다 쓰는데. 배달 음식 내 주변 사람들 혼자 사서 다 시켜 먹는데 하루에 하나는 뭐 시켜 먹을 수 있잖아. 스타벅스? 내 여자 또래 애들하고 한 번씩 가는데 그게 뭐가 이상하다 그래. 이런 것들. 내 주변 또래 애들 차 뽑아가지고 나도 지금 뽑는 건데. 네. 이런 것들. 이러면서 소비를 꽤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내 월급을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읍니다. 젊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돈을 못 모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일수록 돈을 못 모을 겁니다. 제 생각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제 생각에 홍대나 저기 관악구, 신림, 봉천 이런 데 사시는 분들 돈 못 모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의 돈이 수익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 방송에 이제 서울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서울의 중소기업도 그렇게 지방하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지방보다 한 2, 30만 원 더 받는 정도예요. 그런데 서울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요. 서울 인프라가 좋은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 인프라가 다 돈이에요. 그 돈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서울이 배달 음식이 다 다니고 편의점도 많고 커피숍도 많은데 그게 다 돈이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 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뭐냐 하면 서울은 좀 벤치가 잘 없어요. 앉아 쉴 곳이 없다는 거. 그래서 서울 가면 느끼는 게 항상 다리가 아파. 이거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서울 분들은. 그리고 서울은 스타벅스는 어떤 그런 대형 뭐 투썸 플레이스나 엔지니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길가에. 그 많은 건 뭐냐?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돈 쓰라는 거죠. 굉장히 많죠. 근데 밖에서 나가실 것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느낀 건데 커피 자판기가 없습니다. 좀 내가 자세히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길가에 커피 자판기나 뭐 캔 자판기를 찾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돈 쓰기 못하게끔 아니면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그 프랜차이즈 커피를 먹게끔 그렇게 약간 도시가 설계된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분들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많이 못 버는데 서울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수준, 인프라를 다 누리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 나는 돈 그렇게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주변 때릴 애들하고 뭐 비슷하게 쓴 것 같은데 난 돈이 없어. 왜 돈이 안 모여? 에이 월급이 작아야 돈이 안 모이는 거지.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근데 팩트로 말씀드리면
당신들이 많이 써서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써서 그래. 많이 쓰는데 많이 쓴다는 것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물가가 오른 거 인정합니다. 물가 오는 거에 비해서 월급 수준이 안 올랐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돈을 모을 사람 모읍니다. 모으려면 좀 지독해져야 됩니다. 자꾸 남들 쓰는 기준대로 써버리면 못 모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수도권에 사는 젊은 친구들 중에 돈을 못 모은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음.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생활 수준도 올라갔는데 소득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생활을 더 올려서 누리려고 하니 돈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국산차 타고 다녀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요즘 외제차 아니면 무슨 그지 취급하고 연병들을 떠니 절레절레. 아, 그리고 치킨 이야기 나와서 그런 건데 어렸을 때 치킨 한 마리에 10,000원 안쪽이었는데 지금이 20,000원 후반에서 30,000원대. 사람들 월급은 그 당시보다 더 받음. 찾아보니 BBQ가 90년대 말에 후라이드 치킨이 한 마리 10,000원이었네요. 그 당시에 치킨 먹으려면 진짜 아버지가 몇 달에 한 번 사주실까 말까였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몇 번 시켜 먹는 세상. 그렇죠. 여러분 이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봐. 지금 말고요. 여러분들이 꼬꼬마 시절 한 15년 전, 20년 전 그때로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배달 음식 그렇게 자주 시켜 먹었습니까? 집에서 가게 하는 집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배달 음식 안 시켜 먹어요. 엄마가 배달 시켜달라고 하면 집에 있는 밥 먹어. 밖에 없는 음식 몸에 안 좋아. 비싸. 왜 자꾸 먹으려고 그래? 그때 근데 딱히 안 비쌌거든요. 그때 짜장면 딱 2,000원에서 2,500원, 짬뽕도 2,500원. 네. 그 짜장면 이제 보면 짜장면 두 그릇 탕수육 시키면 11,000원 이랬거든요. 네, 피자도 그때 5,000원짜리 피자, 저가형 피자도 좀 있었고 치킨도 두 마리 치킨 11,000원, 12,000원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혜자죠. 물론 그때 물가도 그만큼 물가에 비해서 이제 소득 수준도 그리 안 높았지만 그때도 그 비싸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뭐 특별한 날 아니면 안 시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들 혼자 사는 분들이 배달 음식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는 기본으로 시켜 먹는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두 끼를 시켜 먹는 사람도 있고 쉬는 날은 그냥 아예 내내 시켜 먹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치킨 같은 거는 정말 자주 시켜 먹어요. 근데 웃긴 게 치킨은 옛날에 비해서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치킨 서울에 시키면 3만 나옵니다. 요즘엔 또 웃긴 게 치킨 시키면 치킨 무 같은 것도 돈을 받더라. 무나 콜라 같은 것도. 옛날에는 10,000원 주고 사도 그 안에 무하고 콜라가 기본으로 갔어요. 돈은 안 받았고 배달비도 안 받았어. 근데 지금은 치킨 시키면 무값 따로 받고 콜라값 따로 받고 배달비 따로 받아요. 그렇다고 치킨도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야. 그러는데 이런 비싼 치킨을 자주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자주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1인 1닭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서 이 배달 음식, 이 치킨이나 피자, 그리고 짜장면 이런 거에 들어간 돈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네,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마 서울이나 이제 좀 대도시 사시는 분들, 그분들 이제 원룸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들 이제 1층 주차장 아닙니까? 그 주차장 가보면 외제차가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 원룸 살면 돈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원룸 사는 거잖아. 좀 죄송한 얘기지만. 돈이 있으면 여기 안 살죠. 이 좁아 터진데. 안 그래요? 북적대는데 안 살 거 아니야.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 맞춰서 오다 보니까 여기 원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외제차가 많아. 그럼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나랑 크게 경제적으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외제차를 어떻게 보는 거지? 그런 생각 안 드나요? 그냥 뭐 외제차 볼 수도 있지 이런 생각 듭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크게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원룸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원룸 산다고 하면 뻔하죠. 그거잖아. 타지에서 이제 상경한 거잖아요. 서울까지. 상경해가지고 직장 구해봐야 뭐 대기업 같은 데 가지 않은 이상은 고만고만할 거 아니야.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대기업 들어가기 더 힘들거든요. 본사 채용 아니면 못 들어가죠. 뭐 방송사나 언론사 들어가는 거 아니면 사실 고만고만 회사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데 들어가는데 외제차가 많아요. 거기다 월세도 싸지 않아.
그럼 이 사람들은 뭐지라는 그 생각 안 해봅니까? 그리고 제 방송에 이제 배달하시는 배달 라이더 분들이 서울 쪽에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거의 배달 지역의 8할이 원룸하고 오피스텔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사는 분들이 배달을 월등하게 맛있게 먹고, 사실 어떻게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배달 라이더들이. 의외로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안 시켜 먹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생각보다 지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외제차도 저거 새 차, 자기 돈 주고 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대출받아 산 거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누리고 사는데,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 누리고 사는 게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알아. 뭐, 해외 유학을 갔다 왔다거나, 잠깐 살아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한국에 있다가 거기 가면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차 없으면 못 다녀요, 거기는. 아예 못 다녀. 갈 수가 없어. 미국 땅 같은 데 가보면 차가 없으면 그냥 나는 그냥 고립되는 거예요. 완전 고립이야. 자전거로도 갈 수가 없어. 그냥 미국은 주 하나가 그냥 대한민국 하나 아닙니까? 하나 이상이잖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근교에 뭐 편의점이나 카페가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가려면 세워라 내워라야. 그래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야. 한국에서는 당연히 누리는 것들이 외국 가면 절대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생활 수준을 좀 낮춰야 돼. 낮춰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생활 수준을 좀 많이 올려놨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쓰면서. 근데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 이제 직장 다니기도 좀 빡시고 물가도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과연 저 높은 생활 수준을 낮출 것이냐는 거죠. 못 낮춰요, 저게. 낮출 사람도 낮추겠지만 이미 저 생활에 만족하신 분들은 못 낮춥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런 높은 생활 수준이 습관이 되고 이게 라이프가 돼버리면 조금만 뭐 커피 같은 몇 잔 못 사 먹어도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못 사 먹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생활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그 전까지 매일같이 배달을 시켜 먹고 밖에 나가 커피 먹고 매일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확 바꿀 것 같습니까? 못 바꿉니다, 이게. 예. 그래서 못 바꾸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말로는 바뀌어야지 얘기는 하지만 이미 타성에 젖어가지고 못 바꾸는 겁니다. 왜 이걸 단적으로 얘기하냐면 대부분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사는 그 단점이 뭐냐 하면 누가 나한테 지적을 해줄 사람이 없어. 피드백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장점은 내 혼자 살기 때문에 눈치 볼 사람이 없는 건데, 단점 뭐냐 하면 내 혼자 살기 때문에 누가 챙겨준다거나 케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씀씀이나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생활 수준 많이 낮춰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낮춰야 돼. 그래야 내가 돈을 모으고 나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서울에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10년이 지나도 원룸에서 못 나오는 거야. 월세 생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서울 월세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예요. 왜냐? 월세 사는 사람도 많잖아. 서울 봐봐. 서울 집같이 나는 뭐 창고 같은 데 개조해가지고 거기에 뭐 싱크대 같은 거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방같이 만들어버리잖아요. 거의 뭐 말이 방이지 거의 뭐 교도소 독실 아닙니까? 독실. 독실 수준의 방을 그걸 돈 주고 받잖아. 한 40만 원 주면서. 근데 그런데 들어오니까 만드는 거죠. 들어오니까. 살겠다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나중에 또 올라가는 거야. 어차피 아쉬운 사람들은 세입자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지금 생활 수준이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중에 혹시나 월세가 올라서 감당이 안 될 경우에 물가가 올라서 내가 지금 돈으로 유지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좀 계획을 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마이너스 통장 뚫어야 될 수도 있고,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돈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 생활 수준, 이 높은 생활 수준 낮추셔야 될 겁니다. 커피도 적당히 드시고요. 정 드실 거면 뭐 저가형 커피 드시던가 아니면 믹스 드시던가. 배달 음식도 줄이셔야 될 겁니다. 치킨도 줄이셔야 될 거예요. 택시도 줄이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못 버팁니다. 내년에 못 버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